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성숙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4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집값 과열 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정부에서 내놓을 구체적인 규제 내용에 따라서 향후의 집값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02-3153-2594번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도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대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입니다. 자, 사실 서울의 집값들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급등이 일어날 시에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좀 칼날을 빼놓겠다고 하는 내용들 발표가 됐었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9.13 작년에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강의라든지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가장 이런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봐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거기다 체크 포인트 그리고 상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난 한 해 정부에서 좀 대출 규제가 좀 강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 중에서도 오늘은 수변공원 중원의 그 상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요.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변공원 상가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상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상가를 떠올리시거든요. 자, 그런 상가들 중에서 요즘에는 사실 기사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시장에 사실상 수익형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몰리는 경우들 많이 보실 텐데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월세 수익을 좀 받는 그런 부동산을 좀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들이 이제는 갭 투자형이라는 것, 이런 주택이라든지 빌라,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특히 비규제 쪽으로 많이들 옮겨 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규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2017년도부터 갑자기 급등세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주택시장에서 비규제 유형의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증해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제 똘똘한 상가로 우회 투자로 확산된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시장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투자의 형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비규제 형태로 많이 옮겨 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을 한번 알려봐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상가 투자의 성공의 3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가 투자의 좀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세 가지. 첫 번째는 물을 품은 상가예요. 즉 수변공원 상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경기도권이라든지 1기, 2기 신도시들 많이 가보시게 된다면 사실 주변으로 대부분 다 여가 활동이라든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주변에 대부분 다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부분들에 많은 인구들이 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즉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을 품은 상가, 즉 수변공원 상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상가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시장 자체가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반면
상업지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상가들이 희소성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상업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론 그 땅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가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면 가격대들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업지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문화상권입니다. 즉 수변공원 상권도 희소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주변에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즉 뭐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외부 인구들을 끌어올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상가 투자의 3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상주 인구 이외에서 외부에서 인구를 좀 끌어들여야 유동 인구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만큼 상업시설도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담은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청라 다들 알고 계시죠? 청라 신도시, 청라의 커널웨이, 이런 커널웨이 상권도 보시면은 상가 주변으로 라인으로 해서 일단 수변공원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 라인들도 보시면 이 주변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 많은 상권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야간 밤낮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수변을 품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여가 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로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런 수변공원으로 대부분 다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사도 마찬가지죠. 미사도 이렇게 지금 대부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사진들은 분양 완판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정말 거의 성공을 거뒀던 그런 상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동탄에도 마찬가지로 수변공원 상권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송도 센트럴 수변공원 상권들이죠. 호수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변에는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입주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주 인구와 이런 대규모 공원들, 문화상권들이 있음에 따라서 외부에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올 수 있는 편입되는 추가적인 유동인구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런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수변공원 상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권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일단적으로 우수 상권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범기라든지 일산, 그리고 서현 로데오, 그리고 안양이라든지 서현역 주변에 등등등 보시는다면은 대부분 다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자 도로에 전용 로데오 거리가 있거나, 또는 두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수 및 자연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희소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은 당연할 수 있겠고요. 주변에 영화관이라든지 핵심 점포, 그리고 이런 키즈파크라든지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을 품고 있는, 즉 공원을 품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에 다른 곳을 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대체 문화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적인 랜드마크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랜드마크 지역으로 대부분 다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유동 인구도 당연히 많이 발생되는 곳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유동인구가 항상 많이 발생되는 곳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 항어리 상권이라는 부분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항어리 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서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수변공원, 즉 물가, 이렇게 수변을 품고 있는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테마파크가 외부에서 집객 효과를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좀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들보다는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만한
수변공원 상가들이라든지 앞으로 대형 파크, 테마파크들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입지가 좋아질 만한 곳들을 좀 선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상가 투자의 이런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변 상가, 수변공원 주변의 상가 투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7월, 8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바닷가나 이제 강가, 이 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에 잘 맞게 또 주제를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무엇보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이 한강변, 이 강이 있거나 물이 있으면 좀 그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역시도 좀 예외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참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좀 자세한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함께 열어놓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노하우 특강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서울전화 02-3153-2594번으로 예약 전화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주실 부동산 정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흥 은계지구 수변공원 상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 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총 대지 면적 1,089제곱미터, 연 면적 5,10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7억 7천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금액 4억 6,200만 원, 실투자액은 2억 6,800만 원 예상합니다. 네, 7월에 준공 예정인 따끈따끈한 신축 상가 매물 선정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변공원 상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에 맞게 연계해서 또 매물 정보도 함께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해 주신 매물에 대한 투자 정보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은계지구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바로 광명이 옆에 붙어 있고 부천은 아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교통의 시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경기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30평대 기준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웬만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을 보통 보시면은 30평대 기준으로 6억에서 7억대, 많게는 8억대까지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원대 중반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대가 굉장히 착한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1층 상가 편의점 라인인데 일단 주변의 상가 특징을 보자라고 하면 일단 7월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조망권이 호수 조망권과 공원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 라인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법정 주차보다 130%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주차 공간을, 상당히 많은 주차 공간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그리고 앞에는 왕복 2차선의 대로변, 도로가를 양쪽을 두 면의 도로가를 끼고 있는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그런 상가입니다. 뛰어난 가시성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상가는 뒤로 긴 것보다 앞으로 가로변이 긴 것이 좋은데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전면부 가로변이 6.3m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시성을 가질 수 있는 광고성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자,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 라인들이 보이는 이쪽 라인들과 도로가 라인들이 보이는 라인인데요. 둘 다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굉장히 효용성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변공원에 가까이 붙어 있는 첫 번째 보행자도로의 초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나다니는 차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뛰어난 가시성과 광고성을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가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부동산 정보 이제 가시성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수변공원 중앙이다 보니까 이제 수세권 또 공원 주변이다 공세권을 또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현장 영상을 함께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위치한 은계호수공원입니다. 요즘 신도시 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호수공원들이 많이 꼽히는데요. 이곳 은계호수공원에도 특화된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수변 상가가 있다고 해서 직접 나와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가 한창 조성 중인 지역인데요. 수변 상가가 위치한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전체 면적 약 200만 제곱미터, 약 13,000여 세대가 들어서며 인접한 은행지구까지 포함하면 약 3만여 세대 대형 주거지역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곳 시흥 은계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곳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은계호수공원인데요. 현재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지 정비 및 조경을 앞두고 있는 호수공원은 오난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구 전체가 공원으로 둘러싸이는 환상형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수변 상가는 바로 이 은계호수공원의 산책로 동선에 위치하고 있어 탁월한 조망권 입지를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시흥 은계호수공원의 수변 상가. 자, 그럼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변상가 분양을 맡고 있는 김경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수변 상가를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수변상가 하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상가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택지지구 계획블록 내에는 네. 아파트 앞에 상가라든가 중심상가든가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환경적인 여건, 자연 생태를 같이 겸비한 이 수변상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셔도 어디 일산의 호수공원 딱 떠오르죠? 네. 우리가 잠실에 석촌호수 가는 이유도 그 호수공원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들의 직갱력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은계지구에도 이 호수공원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주변 지역분들의 사람들의 직갱력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와서 힐링하고 편안하게 조금 즐기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한번 쉬었다 가는 네.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 상가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시흥시 은계지구 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경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신다면 이곳 시흥시 은계지구 수변 상가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현장 화면을 통해서 은계 수변 상가 지구를 살펴보니까 조금 더 또 한강뷰의 눈에 들어오니까 그 강점이 좀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가 투자할 때 이사님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공실률이잖아요. 그래서 본 그 부동산 매물에 위치해 있는 주변의 그 상권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확정이 되긴 했지만 또 그에 대한 배후 수요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요가 어떻게 탄탄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 자체가 상당히 탄탄해요. 기본적으로 상주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시흥시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전국 4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그 행정안전부 표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도에 따르기까지 지금 보이시죠? 그래프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가 아니라 전국 4위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외식이라든지 뭐 소비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연령층이 많아야 되거든요. 노년층이 많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식 문화보다는 집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젊은 층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상주 인구 비율이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일단 가족 단위, 즉 뭐 3명에서 4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비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령층이 대규모 몰려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또 이런 그 연령층 소비 패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 투자에서 이런 부분을 필수로 꼼꼼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상주 인구가 얼마만큼 또 갖춰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지구 같은 경우에 17,0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은계지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구성된 지구입니다. 13,000여 세대가 지금부터 계속 연말까지 입주를 지금 속속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로써 지금 그 은계 호수공원을 주변을 삥 둘러서 은계와 은행지구만 하더라도 약 3만 세대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 12만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인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뿐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과 시흥에 첨단 테크노밸리가 구성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와 버금갈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광명과 시흥 테크노밸리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일자리 종사자 8만여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매화 산업단지라든지 뭐 인천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공단, 뭐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 공단들이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일자리 종사자와 또 여기서 편입될 수 있는 인구들이 바로 이런 신축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로써 편입될 수 있는 인구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상가투자 3원 측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테마파크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뒷받침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본 매물지, 상가의 매물지 바로 앞편에 지금 시흥 센트럴돔이 위치하고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롯데건설에서 지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대규모 키즈 박물관과 포함해서 대규모 또 쇼핑몰 이런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 한번 해보시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로써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 이외에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희소성 있는 테마파크. 자,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또 시흥 한전 사옥이 올해 5월부터 이제 가동이 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일자리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 사옥 주변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약 1,700여 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에 발생되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주 인구 이외에도 추가적인 일자리 가까운 곳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외부 미래 가치적으로도 이런 테마파크가 구성이 되면서 외부에서 이런 올 수 있는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또 착한 금액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지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은계지구라든지 은행지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 분양가가 대부분 다 3천만 원대를 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 해당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또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희소성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변공원을 끼고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렸죠. 그런 수변공원이 지금 앞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저수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흥시에서 투자 개발 계획을 좀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은계 호수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난산과 연계해서 그린 네트워크 산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뭐 분수대라든지 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볼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전거 도로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은계 호수공원 주변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은계 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효과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좋아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 투자의 3원칙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뭐 교통의 호재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안산선 그리고 뭐 월판선 등등 굉장히 많은 교통의 호재까지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면서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테마파크까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흥은기지구 수변공원에 위치한 상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강점들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또 개발이 확정된 매화 산업지구나 테크노밸리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감도 줄 수 있지만 또 배후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국전력의 신사옥이 이전이 완공되면 모두 이주가 되면은 아마 그에 따른 또 튼튼한 배후 수요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상가에 대한 좀 가격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가격 제가 지금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내부 실면적, 전용 면적 기준으로 13.7평이고요. 분양평수로는 약 25평 정도 되는데 13평, 14평 정도가 되는 면적으로 지금 편의점이 입점 예정이더라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코너변, 가장 가시성이 좋은 코너변이고요. 7억 7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 원에 월세가 약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줄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DSR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4억 6,2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2억 6,8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월세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흥시 중에서도 북부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동부나 남부보다는 또 서울 간의 접근도 용이하다라는 강점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계구에 위치한 상가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매물 정보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입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 지역이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8호선 암사역과 5호선 천호역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는 16.5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9.5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2월 준공을 했고요.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층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전세 시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1억 1,500만 원 가능합니다. 네, 우선 천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올해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 하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강남 사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강남 사구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평가 지역이면서 배우타운 이미지에서 이제 현재는 대단히 업무단지, 복합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지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해 이제 동부 경제중심지로 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우수하여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죠. 그만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에서 지금은 자족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를 두 번째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건축주 보유분. 제가 건축주 보유분이라는 걸 강조를 계속 하겠는데요.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넓은 투룸의 전용을 갖고 있는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사구에 속하지만 아직까지 좀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점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동구가 강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이제 강남구에 속한 이유는 강남 사구로 속한 이유가 아마 이제 강남 생활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입지를 조금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강남구였습니다. 강남구. 네. 옛날에 강남구 천호동이었다가 이제 이게 변화가 되면서 구획 변경이 생기면서 이제 강동구로 이제 변경이 된 네네. 거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옛날로 따진다면 강남구 천호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살기 좋다.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가 되겠고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약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투자 가치로서의 높은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등의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리고 시내 중심도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와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 확정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세권으로 저희가 뭐 역세권, 학세권, 뭐 집값에 오르는 기본적인 형식이 되겠지만 또 강세권으로서도 집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세권입니다. 그래서 도심속 심사를 쓰는 한강공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이용이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뭐 일자산 자연공원, 그래서 암사 유적지, 그리고 고덕산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풍부한데요. 뭐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롯데거리 등을 더불어 또 다양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젊은 학부모들이 매우 또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편의 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에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접근해 봤을 때 이 지하철 연장 산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천호동 하면은 이제 동남권 중에서도 최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들 때문에 향후에 좀 그 호재들로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호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동구 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적인 배우타운 이미지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강남 사고에 맞게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비롯한 대형 업무단지 조성 중으로 강남, 삼성으로 송판권력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사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축구장 면적 45배 크기의 오피스타운으로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소프트웨어, IT, 그리고 BT, 유통, 그리고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요,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상징인구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그만큼 배우 수요가 튼튼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그리고 8호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만큼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은 더욱더 더욱 편리해지고 그리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이 향상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또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그리고 업무지구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만큼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왜 저평가가 되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될 만큼 호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좀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담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좀 재정비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정보 매물, 이 건물 자체를 좀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주 보유입니다. 건축주 보유라고 해서 이게 분양이 된 게 아니고 건축주가 소유하시다가 이제 다시 분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그만큼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분양가가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는 16.5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전용이 49.57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발코니를 갖춘 투룸입니다. 지역 내 투룸보다 전용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보안문이라든지 엘리베이터, LED 등 그리고 CCTV, 현관 중문 설치와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및 결로 방지 그리고 사면 대리석 시공하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 보유번호로서 지역 내 투룸보다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넓은 전용모집을 갖고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올 2월에 준공이 된 신축 매물입니다. 아무래도 또 직접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임장 활동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라는 강점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직접 현장에 나서 확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지금 투룸이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거주 중이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끝나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이자를 공제하시고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입니다. SRT 지제역과 경부선 평택역으로 차량으로 18분이면 위치가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350제곱미터, 전용 면적 26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 준공을 했고요. 방 4개, 욕실 4개, 거실 2개, 주방, 다용도실 2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의 모습이고요. 매매 금액은 7억 5천만 원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은 임대료 선불 5천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금액은 5억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열린 지 1년 정도 지났고요. 이제 2021년 말까지 이제 평택으로 모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평택 지역 자체가 작년 한 해 굉장히 핫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택에 위치한 렌탈 하우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일단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평택 같은 경우도 저평가 지역입니다. 네. 저평가 지역이면서 물론 미군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많은 발전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택 자체가 지금 자족 도시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LG 그다음에 그 부류의 하청 업체들이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과 차익의 미래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게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검증 끝입니다. 월세 걱정,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군 렌탈하우스는 월세를 세입자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 주택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서 5년 계약과 또 1년 또는 2년치의 월세를 선납으로 받기 때문에 월세 체납과 공실 걱정 없다는 장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직주 근접의 군세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원들 하면 역세권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군들은 군세권, 군하고 가까워야만 그만큼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또 군 위치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그리고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직주 근접의 군세권으로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족 도시로서 변화, 미래 가치 상승이 계속 업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자족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그 대기업이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만큼 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미군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좋은 부분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팽성읍에 위치한 렌탈 하우스입니다. 일단 기존의 월세 받는 구조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 근접을 선호하듯이 군인들도 군세권을 선호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 미군 기지가 이 미군 기지 중에서는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5배인가요? 꽤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도 탄탄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렌탈하우스 입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뭐 군세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미국 작정상 비상시에는 30분 이내 부대 복귀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 현장 같은 경우는 군세권으로서 평택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현장은 부대와의 접근성과 근거리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에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하여 배후 수요의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창리 게이트에는 미 군인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며 뉴욕 블루클린의 상업시설을 그대로 본딴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리고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 근린시설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을 들어설 계획으로 앞으로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본 현장은 그만한 또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 현장에서는 수서발도 고속열차인 뭐 SRT와 수도권 전철 이루어져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으로 약 18분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서울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도 개통하여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에 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경기 동남권 등을 강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매우 선호하는 생활 편의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까지도 잘 갖추고 있어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뭐 고도 국제 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등 LG전자 그리고 뭐 SRT 지제역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입지적인 강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연체가 되지 않는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점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지만 이 자급 도시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발 호재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군 부대 개발, 제가 이제 추천하기 위해서 미군 개발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해당하는 작은 도시 수준의 평택 미군기지입니다.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본 주택은 미군 및 군무원 임대 수요를 겨냥한 렌탈하우스 사업으로 미군 주택가에서 직접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월세 또는 연간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공실이라든지 연체 위험이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이 유지돼 향후 4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현장 같은 거는 군무원 및 그리고 뭐 고급 장교 그리고 고위 공직자 전문 렌탈하우스로 미군 주택가에서 검열을 합격하고요. 5년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연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그만큼 또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군 부대는 평택에서 진행되는 호재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요. 이쪽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적 국제 신도시를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희 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뭐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2020년까지 또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가 약 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배우 수요가 튼튼한 만큼 그만큼 꾸준한 뭐 집가라든지 임대가라든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항만의 요층지로 지금 변모 중으로 동서남북으로 오가는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과 물류 등의 유통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호재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개발 호재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익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좀 자산 가치 상승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렌탈하우스가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라 좀 미국인이다 보니까 아마 또 미국인 취향에 맞게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큼직큼직한 걸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또 면적이 좀 크거든요. 또 건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미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군 주택가에 무조건 집을 지어놓고 렌탈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에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열에 합격해야만 렌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2층 단독주택으로 20개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 단지에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한 10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8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풀풀 옵션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미국 주택가를 검열을 통과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평택시에 위치한 렌탈하우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지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조금 크면 안 되잖아요. 네, 가격은 어떤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렵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도 크지만 평택에 그만큼 집가 상승이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상황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만큼 또 큰 차익에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양가가 지금 현재 7억 5천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이고 임대가가 여기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미군 렌탈에서는 그 대신 이제 월세를 선불로 주기 때문에 대출이 5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 임대료를 선불로 5천만 원을 지금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렌탈 계약이 돼 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평가됐지만 투자 가치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정보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02-3153-2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투자 정보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박준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호동의 다세주택가 또 평택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